목사님 얘기부터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주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방북 사업을 어떤 계기로 또 하게 되셨는지요? 미국에서 제가 이제 우리 조국을 남쪽을 생각할 때 언제나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니까 네. 한국 교회가 이제 양분화됐습니다. 이제 진보와 보수로. 진보 되시는 분들은 선교에는 약간 약하고 관심이 없는 반면 통일운동에는 또 강하고, 반대로 보수 진영 목회자나 교회들은 통일운동이나 사회 문제는 너무 또 약하고 관심이 없고, 근본주의적인 미션 전도나 선교에 대해서는 또 관심이 많고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해서 취합을 하고 조화를 이뤄서 같이 할 수는 없을까? 통일운동 사역과 북한 선교 사역을 같이 조화롭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이제 이 NK비전 2020을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종교 얘기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남쪽에서는 그 뭐 북인권 얘기 뭐 하고, 또 인권 문제, 종교 문제 이런 것들이 오래된 뭐 이야기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 뭐 두 인물에 대한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작년 10월 평양에서 체포돼서 지금은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은 김정우 목사, 네네. 이 분에 대한 것, 그리고 미국인이죠, 케네스 베, 이 두 인물에 대한 얘기들이 남쪽 언론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인물이 어떤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체포가 돼서 그런 형을 살고 있는지 파가신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먼저 케네스 베 얘기부터 할까요? 네. 케네스 베는 사실은 미국 예수전도단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국에서 여행사를 설립을 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낮은 선봉 경제특구 전담 이렇게 여행사를 운영을 오랫동안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아무래도 그 예수전도단 소속이다 보니까 미션을 많이 늘 염두에 두시는 분인데, 북측에서는 공식적인 교회나 공식적인 가정교회 외에는 어떤 종교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자국민이 그러는 거는 괜찮은데 남쪽의 국민이나 해외 동포나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을 자기네들의 동의가 없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케네스 베가 체포됐을 당시 그 낮은 선봉 경제특구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때 이제 단기 선교를 왔던 대학생들을 인솔해서 이렇게 그 낮은 선봉에서 여리고 작전이라는 그 종교적인 행사를 치르다가, 여리고 작전? 여리고 작전, 여리고 작전이라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성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을 계속 돌면서 외치는 그런 세레모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어떤 종교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행위들이 북측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것으로 판단을 해서 체포가 된 거죠. 체포가 돼서 노동교화형을 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담당하신 담당 의사와 간호사를 제가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국제친선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요. 케네스 베가 몸이 아파서 입원하든지 건강진단을 받을 때는 그 병원으로 오는데, 그 병원 담당 주치의가 서미옥 선생이라고 여자 의사인데, 그분 얘기로는 이제 몸에 아픈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지병도 많이 있고, 뭐 이제 팔다리 아픈 것도 있고, 그래서 몸이 약한 가운데 이제 노동형을 받는 거죠. 노동교화형은 이제 밭에 나가서 또 이제 삽질, 괭이질 뭐 이런 걸 통해서 농사일도 하는 그런 형인 거죠.
네. 그다음에 김정욱 목사는 작년에 체포돼서 지금 이제 형을 살고 있죠. 네네. 김정욱 목사 같은 경우에는 케네스 베보다 더 그 죄가 중하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좀 덜한데 남쪽에서 직접 중국을 통해서 침투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북측에서는 지하교회라는 것을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하교회 하면 북측은 체제를 전복하고 구테타를 일으키는 세력 혹은 체제에 도전하는 세력 그런 거를 음모를 꾸미는 세력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하려면 건전하게 공식 교회나 공식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은밀하게 그런 조직을 꾸미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지금 북측에서 나오는데 그분도 그런 케이스로 이제 북에서 체포가 되신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이 저도 목회자지만 저도 풀로에서 뭐 선교학으로 유명한 풀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는 그 어떤 세계적인 선교 이론이나 학설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풀로의 선교학의 이론이 얼마나 유명하고 다양합니까? 그 모든 선교학적인 이론들이 북한에서만큼은 그거는 적용이 될 수도 없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국가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나라들을 선교하듯이 해외 선교나 세계 선교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주입시키고 일방적으로 전하는 그런 외제적인 접근이 아니라 정말 눈높이로 내재적인 접근으로 그렇게 통일지향적인 민족의 앵글로 통일지향적인 것으로 접근하면서 미션을 전략을 짜야지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는 선교가 바늘구멍만큼도 먹혀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겉으로 그렇게 뭐 신용을 할지언정 전혀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나 미주 한인사회나 해외 동포 교회들이 북한 선교 전략에 대해서 다시 디자인을 하고 다시 재설계와 플랜을 짜고 서로 한데 힘을 모으고 집결하고 해서 온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북한 문제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는다면 통일이 더 앞당겨질 거예요. 한 가지로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교회가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선교에 많은 열정을 보입니까? 용어도 많아요. 세계 선교, 해외 선교, 국제 선교, 무슨 선교 해가지고 그냥 선교를 안 하면 막 이렇게 도태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선교 열풍이 불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해외 선교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집 문지방에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저 강 건너에서 피 흘리는 사람 구하러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일단 우리 민족 문제, 국가 문제, 나라의 통일 문제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방치하고 자꾸 다른 나라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거 물론 국제 선교, 해외 선교도 필요하지만 그동안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에 쏟아부었던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재정 자원을 우리 남북 통일하는 데 쏟아붓고 북한이 돕고 선교하는 데 쏟아부었다면 벌써 북이 우리와 더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했을지 않겠나 그런 아쉬운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북한 선교와 통일운동 사역을 병행해서 조화를 이루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보시면 제가 이렇게 아시겠지만 사회 통일 문제 그러면서도 또 북한 교회와 같이 유대 협력하는 모습들이 제 활동하는 모습에 보이지 않습니까? 예.